김문수 후보가 사법부 관련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사법부가 최대 책임이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자기 선거법 위반한 거 재판했다, 파기환송했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또 청문회에 나오라, 특검을 하겠다, 이런 핵에 망측한 일을 하는 이런 자가 국민의 표를 달려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 들어보셨습니까?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당에서 적절히 잘 할 거라고 보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의 인권,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죠. 깨끗해야죠. 깨끗한 손으로 해야죠. 송국건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사법부 개혁 드라이브가 표를 갉아먹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당적자도 아니지만 예. 만약에 국민의힘 캠프에 있다면 가장 좋은 공격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법부 일종의 국민의힘 볼 때는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개인의 방탄을 위해서 법을 위인설법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이나 선거법이나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아직 집권을 하기 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입법권을 사유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만약에 집권을 했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지금 3년 동안 앞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거든요. 네. 3년 동안 임기가 3년 남았으니까 22대가.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은 거부권 행사가 안 돼요. 거부권 행사가 안 되면은 그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다고 하지만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 같은 정치 법안을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이렇게 기억에 남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재정에 부담을 주는 거나 아니면 국가 정체성에 맞지 않는 법안들도 다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노란봉투법이나 양국법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만약에 3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3년 동안 거부권 없이 이런저런 법안들을 막 통과를 해서 그게 이제 우리 제도가 돼버리는데 그러면은 지금 하는 이 행태를 보면은 입법권을 이용해서 뭐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개인의 방탄을 위해서도 입법권을 활용을 한다면은 나중에 국가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입법권을 남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그런 위험성은 충분히 저는 공격 포인트가 된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말씀한 대법원이 깨끗해야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제가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예. 직접적으로 저 의미를 말씀하신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 해석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번에 대법원이 비상식적인 이례적인 정치 개입 이런 시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대법원의 어떤 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들고 또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사법부에 대한 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인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번에 엊그저께 또 이 법사위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이 직위원 판사에 대한 도덕성 문제 이런 의혹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보실 때 과연 사법부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할 수 있겠는가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사법개혁의 어떤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일각에서 국민의힘이나 다른 데에서는 이 부분은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런 말씀 주십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 고민하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부 손해가 될지라도 국민들께서 원하시고 국민들의 방향이 국민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방향이 맞다면 그 방향에 대해서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해야 할 일은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네. 지금 뭐 그런 생각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들이 국민들께서 저희의 모습을 보고 또 평가해 주실 거다. 국민을 믿고 국민이 원하는 그 가리키는 방향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물론 이제 그 과정들 속에서 많은 이 당 내에서도 그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런 의견들을 조율해가는 과정. 또 지금 사법부가 지금 이번 이제 26일에 전국 법관 회의도 지금 그 개최된다고 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스스로의 어떤 자정의 노력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앞으로의 상황들을 좀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의 어떤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이견의 목소리도 지금 듣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 어제 중앙지법은 문제 제기가 추상적이다. 그래서 밝힐 입장이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대법원은 윤리감찰관실에서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지귀현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누들거리 혐의와 재판과 김용현 또 노상원 내란 혐의 재판 등 현재 가장 관심이 집중된 중요 재판들을 다 맡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의혹들이 또 뭐 감찰 중인 것과 관련해서 이 재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하나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예. 어제 김용민 의원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발표를 하면서 막 섞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어떻게 섞어서 이야기를 했냐면은 어떤 판사가 이렇게 향응을 제공받았다. 그런데 그 판사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를 시켜주고 재판에서 편의를 봐준 지기현 판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은 향응을 받은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 향응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섞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스스로 그 입구 사진 같은 것을 업소 사진 같은 것을 제시를 하면서 작년 8월 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8월 달이면은 그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무 상관이 없는 판사였어요. 네. 오히려 12월 3일 날 그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기소가 된 것은 그 이후니까 그러면 그때 만약에 향응을 받았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시점이 안 맞다. 시점이 전혀 안 예.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까지 검사들이나 이재명 그 후보나 민주당에서 검사들이나 아니면 판사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는 그 수사나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는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다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왜 그러면 이번에도 판사 일인데 그런 증거들이 다 있으면은 공수처에 고발을 하지 않고 이 국회 안에서 이야기를 했느냐. 그래서 면책특권을 이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 상임위에서 발언하는 건 면책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청남동 사건이라는 이야기도 그때도 면책특권을 이용을 해서 김의겸 의원이 그때 그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은 이것은 이 공수처 고발을 할 사안이었을 텐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취해온 행동을 보면은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것이 좀 뭐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하고 이걸 연결시킬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신빙성 논란 그리고 이 인과관계 뭐 대가성 이런 것들이 시점이 잘 맞지 않지 않느냐. 왜 이런 것을 공수처에 넣지 않느냐입니다. 저는 문제의 본질은 이 지귀현 판사가 예. 이런 그 향응을 접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이런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우두머리죄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하고 지금 연계된 거 아니냐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혹 제기로 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면책특권 얘기를 말씀 주셨는데 국회에서 이 법사위의 청문회 과정 속에서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이 부분을 주장했던 여러 그 의원들께서는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주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면책특권의 대상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부분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책특권에 기대서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비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지귀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첫 번째는 구속 취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단 한 번도 이 구속기간 산정을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해 본 적은 없었던 건데 네네. 이번에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날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을 위한 특혜를 지금 만들었다라는 게 하나 있는 것이고, 또 지기현 판사가 김용현, 노상원 씨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모든 재판은 공개의 원칙이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제 왜 비공개로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공개 여부도 판단해 보겠다. 이게 뭔가 약간 상식적으로 좀 그 지금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지기현 판사가 어쨌든 지금 이 저희가 의혹을 제기한 향응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추상적인 상황이라 입장을 밝힐 게 없다. 사실상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는데, 바로 하루 만에 대법원에서 윤리감찰관실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법령에 따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이게 다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단 하루 만에 달라진 이유, 사실 지기현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만약에 이 사실이 아니다, 전혀 의혹 제기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본인이 나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내가 책임을 묻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이런 그 반응들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뭔가 이 의혹이 알겠습니다. 좀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네. 빠르게 대법원이나 서울중앙지법에서 스스로 자체적인 이 자정의 능력, 감찰의 능력 이런 걸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이 좀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제 구속 취소를 지기현 부장판사가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이런 판결을 해준 것 아니냐,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것과 지금 향응과 은근히 연결을 시키는데, 물론 그때 그 구속 기간이 이제 지났다고 해서 그 구속 취소를 결정을 한 것도 있지만 그건 한 부분이에요. 그때 지기현 부장판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구속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해요. 예.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었고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가서 재심 청구가 될 수도 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뀔 수도 있다. 그 상태에서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네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하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단순히 그 구속기간 계산만 해서 그렇게 취소한 게 아니고 나중에 재심까지 다 염두에 두고 구속 취소했기 때문에 그것을 편파적으로 좀 진행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예.